비과세가 결국 돈 버는 것.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집 하나 깔고 있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갈아타기를 해서 종잣돈을 굴리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1가구 1주택, 자, 비과세가 맞습니다. 9억 원까지. 근데 자발적으로 또는 뭐 직장 문제, 학원 문제 등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자, 계획 없이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팔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써먹으셔야 돼요.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1, 2, 3 법칙이 있죠. 자, 1. 종전주택 A주택 취득 일가. 자, 신규주택 B주택 취득일은 최소 1년 이상이 벌어져야 되고요. 자, 이게 1. 자, 2. 종전주택 보유나 거주 요건. 자, 2년을 갖추고. 자, 신규주택 보유나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자, 이게 2. 자, 3은, 자, 새로운 주택, B주택 취득일로부터 A주택, 기존 주택을 3년 안으로 팔면 끝. 자, 그래서 이 1, 2, 3 법칙. 하지만 이제 이 3년짜리가 별로 없죠. 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이 된 데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자,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생겼어요. 자, 그럼 1년은 뭐고 2년은 뭐고 3년은 뭔가? 지역에 따라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보유만 해도 되나? 아니면 거주까지 해야 되나? 이것도 헷갈립니다. 자,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2017년 파리 대책이 기준일이에요. 따라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으면 보유만 하셔도 되고요.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을 하셨으면 보유와 거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 자,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2018년 9.13 대책이 기준일이에요. 자,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하셨으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파시면 되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취득을 하셨으면 2년 안으로 파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책이 또 나오죠. 자, 2019년 12, 16 대책이에요. 자, 그때도 기준일이 됩니다. 자, 2019년 12월 16일 전에 취득을 하셨으면 2년 안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취득을 하셨으면 1년 안으로 파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둘 다 조정지역일 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비조정 지역이거나 한쪽만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하면 3년 안으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뭐 1년, 2년, 3년 안으로 파셔야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무조건은 아니죠. 내가 뭐 2주택, 3주택 계속 들고 있을 거면 이런 기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존 주택 뭐 1년, 2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은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모든 규제 지역에서 갈아타기 등으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2년, 3년 적용이 아니고요. 주택가격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2020년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일시적 1가구 1분양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입주권은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입주권처럼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양도세 중과도 해당이 되겠죠.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는 날짜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자,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는 날짜가 있죠. 2018년 12월 11일. 자, 이 날짜는 뭐냐? 자,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18년 12월 11일은 이 분양권이 취득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들어가는 날이고요. 2021년 1월 1일은 양도세 산정 시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1주택 1분양권 얘기로 돌아와서 자, 1주택 1분양권 어쩌다 보니 2주택이 돼버렸어요. 비과세 받는 방법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했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1주택 1분양권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안으로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주택 1분양권 3년 안으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분양권 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 후 2년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존 주택이 한 채고 분양권이 있으면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분양권이 10개라도 이 한 채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비과세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니 자, 내가 분양권이 2개가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다 라고 하면 주택이 3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소유자, 실거주자, 갈아타기 할 사람 아니면 분양권 매매는 이제 하지 말란 소리죠. 1주택이 있고 분양권을 샀다 팔았다 전매하는 거 이제 힘들어지게 생겼죠. 참고로 올해부터 이 분양권 양도세 세율도 바뀌게 되었죠. 자,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가 돼요. 자, 일반 과세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자, 가장 적은 게 60%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분양권으로 재테크하는 시절은 끝났다고 봐야죠. 자, 오늘 이야기한 1주택 1분양권 양도세 정리 한번 해보면 2020년까지 1주택 1분양권은 양도세 따질 때 1주택으로 본다는 거.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1주택 1분양권일 경우에 2주택으로 본다는 거. 하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안은 1월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2월경 최종 발표를 통해서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비과세 무조건 받아야죠. 하지만 자꾸 바뀌는 정책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될 판이에요. 자, 어쨌든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미세스 머니 덕분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배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